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모공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다시 모공을 막아버리면 트러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공 주변의 정상적인 표피랑 진피 조직까지 심각하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공 시술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 성수 멜팅 닥터밍입니다. 요즘 코팩 한 장으로 피지를 싹 뽑아낸다 하는 블랙헤드 제거 광고 정말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런 걸 쓰시면 시원함도 잠시, 피부만 붉어지고 모공은 영구적으로 넓어졌다는 무시무시한 부작용 후기들도 심상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물리적으로 피지를 뜯어낼수록 모공이라는 친구는 더 망가지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내 소중한 피부를 지키고 영구적인 모공 확장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블랙헤드 관리의 진실을 팩트만 소중하게 담아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부 오염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피부 깊은 곳에 위치한 피지선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된 유분이 제때 탈락하지 못하고 각질과 엉겨 붙어서 모공을 채운 딱딱해진 지질 덩어리가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체온은 높은데 외부에 닿는 피부 표면의 온도는 낮으니까 액체 형태로 분비된 피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고체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굳어진 피지 덩어리의 끝부분이 대기 중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갈변이라는 게 되는데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 명칭으로 개방면포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모공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접착력이 강한 코팩을 붙였다가 단순히 쫙 떼어내는 물리적 힘을 하는 거나 면봉을 이렇게 강하게 쥐어짠 압력을 주면은 피지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조직을 다 뜯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공 주변의 정상적인 표피랑 진피 조직까지 심각하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미지가 누적되게 되면은 모공을 지지하고 있는 콜라겐층도 탄력 섬유도 파괴되게 되고요. 피지가 없어진 뒤에는 모공을 좁혀줘야 되는데 수축하지 못하고 상처가 남게 됩니다. 또한 깨끗하게 씻은 손이 아닌 손으로 하게 되면은 손에 묻어있는 세균이 미세한 상처를 통해서 모낭 내부로 침투하게 되고 모낭염이 생기거나 회복 불가능한 흉터를 남길 위험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압력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인 연화 원리, 즉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낸다는 유화 원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클렌징 오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렇게 손과 얼굴에 물기가 전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코 주변과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굳은 피지를 서서히 녹입니다. 빡빡 문지르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난 뒤에 약간의 물을 묻혀서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투명했던 오일이 색깔이 바뀌면서 배어 나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변화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모공 깊숙이 녹아든 피지와 노폐물이 표면으로 분리돼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잔여 오일 성분이 다시 모공을 막아버리면 트러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일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꼭 약산성 클렌징 폼과 미온수를 이용해서 이중 세안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지 분비를 안 나게 하고 산화 반응을 막아주는 기능성 성분을 병행하시면 블랙헤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용성 각질 제거 성분인 살리실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용성인 아하와 달리 바하는 모공 내부의 지질층을 통과해 침투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은 피지와 각질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거랑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놀을 쓰는 겁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염증을 좋아지게 하고 피지샘을 억제해서 피지샘이 과도한 유분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제제 같은 것들을 얼굴에 도포해서 공기 중 산소에 의해서 피지가 산화되는 과정을 지연시켜서 블랙헤드가 짙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물리적으로 모공을 청소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약도 쓰고 또 늘어진 모공벽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적인 피부 관리사의 스케일링을 통해서 모공 내부에 고착화된 굳은 피지와 노폐물을 안전하게 배출시키고 모공벽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바늘 고주파, 시크땡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미세한 바늘이 피부 안쪽 진피층으로 진입해서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피부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죠.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발달한 피지선의 활동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주변에 늘어진 모공벽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늘어진 모공의 주변에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게 해서 이 모공이 좁아지게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모공 시술의 핵심은 단순히 열 자극을 주고 피지를 줄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게 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진피 재생을 돕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킨 부스터 같은 고농축 재생 물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미라젯 같은 기계를 써가지고 레이저 압력을 통해서 모공 안에 약물을 침투시켜주는 그런 최신 장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넓어진 모공 하부에 디테일하게 재생 성분을 이렇게 콕콕콕 박아 넣어줘서 피부의 회복과 콜라겐 회복을 돕게 되어서 모공을 줄여주는 치료가 만들어집니다. 고주파 자극과 재생 약물 또는 미라짓 같은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서 피부 회복 속도가 단순히 다른 시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빨라질 뿐만 아니라 피부 결도 같이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미간상 가장 흔한 고민거리인 블랙헤드의 발생 기전과 무자극으로 할 수 있는 클린한 세안법,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모공 타겟팅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한 힘으로 피부를 이렇게 쥐어뜯거나 짜내서 얻는 일시적인 쾌감은 결국 피부 장벽 붕괴와 영구적인 모공 확장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이고 안전한 홈케어를 습관화하시고 홈케어로 해결되지 않는 악성 피지와 정말 많이 늘어진 모공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안전한 시술 플랜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수멜팅 닥터민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